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김효 첫번째 계사 1414년 명령락 12년 가뭄으로 인하여 철주 감선하고 중외의 검주령을 내리다.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조에 명하여 물은 문헌 통고에 실린 한제를 구제할 여러가지 사목을 거행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방금의 일은 어떤 자가 원망하여 화기를 상하게 하기 때문인가 하니 예조판서 성성인이 대답하였다. 덕음을 선포하여 직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대은 등에게 이르기를 예조판소가 구원하기를 청하는데 나는 이를 말하는 자가 변정도감을 파하고 선군을 완호하라는 따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나의 후손이니 만약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모조리 빠짐없이 진술하라. 하니 좌대은 유산율이 대답하였다. 지난번에 조신을 나누어 보내어 민막을 사자 묻게 하였는데 그 글을 모두 의정부에 내렸습니다. 정부의 공사를 육조에 나누어 맡길 때 이 글을 한쪽에 치워두고 거행하지 않으니 빌건대 육조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정부 사인으로 하여금 골라내어서 이조에 붙이게 하였다. 철주는 나라에서 재앙을 당하거나 일품 이상이 죽었을 때 임금이 술을 들지 않고 검주하던 일이며 감선은 재앙이나 국상을 당하였을 때 임금이 육선을 들지 않던 일이다. 민막은 백성의 병폐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김효 두번째 기사 대간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김효 세번째 기사 변정도감 사령을 가둔 공조정랑 김유온을 파직시키다 전지하였다. 지난번에 헌사에서 김유온의 노비를 5결 한 자를 청하였으나 내가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용서하였다. 이제 또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변정도감의 사령을 마음대로 가두었으니 죄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아비 김승주가 일찍이 나라에 큰 공이 있었고 또 방면의 직임을 받았던 까닭에 그 직만 파하라. 공조정랑 한경수, 남인전과 조아랑 김효성, 유함, 송목 등을 가두었는데 김유온과 같이 의논하여 마음대로 변정도감의 사령을 가두었기 때문이었으나 곧 석방하였다. 이조참이 교종지와 제신사 이관에게 명하였다.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현부를 묻지 않고 뱃을 자리에 보혈하게 하여서 관직을 태만하게 하는 것을 나는 심히 싫어한다. 이제부터 그 현부를 상고하여 등용하도록 하라. 대개 김유온으로 말미암아 발단된 것이다. 방면의 직임은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감사나 수령의 직임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김효 네번째 기사 각도의 환과 고독으로 생계가 어려운 1156명을 진율하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각도의 경차관이 추천한 환과 고독으로서 능히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는 1156명인데 101세의 2인에게는 쌀콩 각각 7석씩을 90세 이상의 7인에게는 쌀콩 각각 5석을 80세 이상에게는 쌀콩 각각 3석씩을 진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원도 경차관이 추천한 나이 30세가 지나도록 시집가지 못한 여자 12명을 각 고을에 있는 수속한 물색으로서 자장을 보태어 주어서 금년 안에 성운을 끝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김효 다섯번째 기사 충청도 상지포 객가에 두더지떼가 떼지어 다니면서 곡식을 손상시키다. 보리와 벼모를 손상시켰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김효 여섯번째 기사 변정도감에서 올린 노비 사목 6개항을 올리다. 1.
이 앞서 이품 이상의 사문에서 소송을 변명한 것은 미편하니 만약 부득이 층이 아랠 일이 있으면 제조청에 나오게 하고 어기는 자는 신문하여 논지할 것. 1. 오결한 관리가 오결이라고 망령되게 고하는 자와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옛가 선대부 지금 통정대부 이하는 직단하고 이품 이상은 신문하여 과제하며 또 소송하는 자가 탐하여 얻기를 바래서 비록 정결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오결이라고 일컫고 즉시 정장하여 간위가 심히 중한 것은 결송하는 사이에 수속하는 것을 없애고 논지할 것. 1. 대간과 형조에서 각각 1원이 하루씩 번갈아 도감에 나와 앉아서 결송의 덕실과 능히 정찰하지 못한 것을 감독하되 빌건대 묘인년 변정의 예에 의하여 사부사 판관으로서 구전 차정할 것. 1. 도감의 상하층의 관원수가 많으나 매양 상피로 인하여 번번이 바꾸어 차정하니 결송의 일이 늦어집니다. 동생과 삼촌 이외에 상피하는 것은 결송하는 사이에 무인년 변정 도감의 예에 의하여 모두 관원을 허락하며 도감의 관원이 상피하는 공사는 헌사로 이송하여 형조와 도관에서 결절할 것. 1. 외방에 사는 피고자가 연고가 있으면 아들, 사위, 동생, 조카와 해당 사건의 노자로서 대신하여 소송을 변정하게 하며 20일 이내에 연고가 없이 대척하지 아니하는다는 당시 소송하는 자에게 결급하고 수령으로서 잡아서 보태는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논지할 것. 1. 도감에 이문한 공사를 각사에서 마음을 쓰지 않아서 일이 늦어지게 되면 6품 이상은 신문하고 7품 이하는 직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도감에서 또 상언하였다. 의정부의 계목 가운데 미편한 조건을 빌건대 다시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고 말하였다. 의정부의 계목을 가지고 결절하라. 사무는 사사집이며 구전은 3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인물을 청거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이다. 산망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임명할 때 쓰던 제도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기묘 7번째 기사 대간들로 노비 변정도감의 간원으로 삼을 수 없다고 거론하다. 박신이 아뢰었다. 이제 대성의 관원을 도감의 사, 부사, 판관으로 삼는다면 상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도감에서 오결한 것을 능히 누가 규탄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상원이면 동료를 규탄할 권리가 없으나 만약 대성이면 제조의 시비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본사에서 탄핵하니 또한 인심을 송연하게 움직이기에 족하다. 만약 오결이라면 그 본부에 있는 자가 결절하여 변정할 것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7일 기묘 8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노비 결송의 일로 건의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선왕의 성헌을 보면 길이 허물이 없으니 맹자가 말하기를 선왕의 법에 따라서 지나친 것은 아직 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우리 태조 강헌대왕이 장엄하여 통수를 전하고 법을 세우고 기강을 진작시켜 연익의 모책을 남기심이 가위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전하가 번성한 국력을 지키고 이룩된 제도를 지켜서 모든 시행하는 바가 모조리 성현을 따르니 잘 계술하는 뜻이 가히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다시 고치는 일이 있으니 신등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삼가 가추 아래는 것입니다. 대저 노비로 서로 소송하는 자는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탐하여 얻기만을 힘쓰므로 비록 정결을 하더라도 도리어 오결이라 생각하여 결절하는 대로 다시 정장하니 끝이 없습니다. 염치의 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골육이 상잔하여 그 풍속을 파괴하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태조대왕이 깊이 그 폐단을 염려하여 이에 무인년을 기한으로 하여 경외에 소송하는 자로 하여금 아울러 모두 납장하게 하고 그 한 년에 정장하지 않는 자는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민지가 정해지고 사송이 간편해진 지가 이미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한 년의 법을 파하도록 청하고 신중년을 기한으로 하여 모두 변정하기를 허락하니 이것은 오로지 쟁송의 실마리를 다시 열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태조의 성헌을 고치는 것입니다. 만약 한때 의논으로서 성법을 가볍게 고친다면 하민이 무엇을 믿겠으며 법령이 언제 정하여지겠습니까? 의논한 자가 비록 한년을 파함으로써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편다고 하나 그러나 얻는 자는 기뻐할 것이요 잃는 자는 원망할 것이니 저는 전날보다 줄어들 바가 없고 다만 변법의 이름만을 남길 뿐이요 쟁송은 날로 성하고 패단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년의 법을 고치지 말고 사송을 간편히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소서. 임금이 듣지 않았다. 연익은 조상의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가뭄을 당하여 비가 오자 군신이 기뻐하다. 비가 왔다. 정부와 육조에서 진화하였다. 가뭄을 당하여 비가 오니 실로 전하의 공구 수성을 한 효과입니다. 임금이 이것은 바로 경들의 섭리의 공이다 하니 유사누리 이것이 바로 가화 기화의 뜻입니다 하였다. 임금 비가 두루 흡족하게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가화 기화는 주나라 당숙이 이삭이 많이 달린 가화를 얻어서 성왕에게 바치니 상왕이 이것을 주공의 덕으로 돌렸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동하는 모양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남제 유양 정탁 허반석 등이 외임과 밀무역한 사실을 임금이 비밀로 붙이게 하다. 초전의 외사 등이 돌아갔다.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근래 외관에서 근무를 무역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판의정 남제 부원군 유양 정탁 전경련 허반석 등도 또한 백은 인삼 등의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무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 그 시도 또한 법령을 범한다면 심히 방가의 영광이 묻되니 마땅히 묻지 말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영춘추관사 하윤을 불러 고려사를 다시 찬정하게 하다. 국조의 정도전 정총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으나 위조 이후의 기사는 자뭐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대개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고려사 말기를 보니 태조의 사실이 자뭐 사실과 달랐다 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태조도 또한 일찍이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응이 말하였다. 실록은 마땅히 수세대에 수찬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태조 때의 정도전 정촌 윤소종이 전조 실력을 수찬할 때 여러 사관이 모두 사조를 고쳐서 바쳤으나 오로지 이행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금되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만약 이 글과 같다면 전조의 말년에 임금에게 직언한 자는 오직 윤소종 한 사람뿐이고 고을을 잘 다스린 사람은 오직 정운경 한 사람뿐이었으나 개국할 때 기밀의 일을 내가 모조리 알고 있다 하니 한상덕이 신이 조준에게 들으니 또한 말하기를 현능 이후의 기사는 모두 잘못 썼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믿을 수 있는 역사는 후세에 보이기 위한 것이니 전하가 아시는 바대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내가 마땅히 영의정과 논의하겠다 하고 드디어 승문원에 명하여 정해년 이후 수교환 조획을 차례대로 편찬하게 하였다. 미조는 우왕과 창왕이며 현능은 공민왕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석석인이 임금의 탄일에 군신의 연회 의식을 상정하자고 청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탄일의 군신 동료는 당나라 태종은 행하지 않았으나 현종은 행하였으니 현종은 좋게 본받을 것이 없다. 옛날 성현으로서 행한 자는 누구인지 고전을 상고하여 아뢰라. 내가 아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비록 이것으로서 경절 삼겠다고 정하였으나 내가 윗자리에 있으니 어찌 감히 경절로 생각하고 그만스레 수조하고 동련하겠는가.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작은 유성이 북두직하에서 나오다. 모양은 작은 배와 같았다. 먹는 배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장인의 세와 행상의
통행세를 월령으로 5월에는 면제하다. 여러 장인과 행상의 중화, 노인의 세를 면제하였다. 박신이 아래였다. 근래 하지를 받고 예기의 중하월령 관심 5색의 본주를 삼가 살펴보니 색이라는 것은 상녀의 숨은 새를 수색한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개 시기가 성대한 때를 당하여 인군도 또한 마땅히 이를 못받아서 관대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본도의 관시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없어서 상고의 세는 없으나 다만 행상의 노인과 제장의 세를 징수하니 청컨대 중하의 두 세를 겸면하여서 월령을 따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노인은 관청에서 관원이나 장사치에게 발행하여 주던 여양 정명서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시해소에서 전지 10결과 쌀 10석을 내려주다. 태조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응이 갑사에 천전하는 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이제 갑사에 천전하는 법은 세초 도목에는 각각 그 위의 도가 많은 자를 천전시키는데 6월에는 여러 위 가운데 도가 많은 자가 천전하게 되니 이 법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초의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법이 이미 오래됐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고치겠는가? 세초 도목은 해마다 6월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벼슬을 올리거나 내리던 도목정사이다. 도는 관리의 근무 연한을 따질 때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로 무관에게 적용되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이 귀령을 변정도감 제조로 삼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3일 을이용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우사단을 삿기를 청하여 승인하다. 단의 제도는 송조의 황후 풍사단의 제도에 의하여 높이가 3척 둘레가 33보인데 영조촉을 사용한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응이 진언하였다. 우리 조정의 군신의 상하이에는 지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하늘의 제사 지내도록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우사를 당하여 하늘의 제사 지내고 비를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가 된 뒤에야 천지의 제사 지내니 참남한 예를 행할 수가 없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3일 을유 두 번째 기사. 변정도감에서 결송의 사일을 올리다. 임금이 일찍이 변정도감으로 하여금 결속한 사건 수를 매일 승정원에 고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도감에서 아뢰었다. 이제 결성할 사건을 여러 해 동안 소송이 연달아서 문적이 호번하여 쉽게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흩어져 있으나 반드시 방문하여 조사하는 까닭에 매일 결송한 수를 징구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매월 10일, 20일, 30일로 한 달에 3번씩 나오는 것들을 아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늘의 의정부의 수교에 의하여 노비를 결절할 6조문은 헌사에서 이송한 5결 사건인데 지금 이미 도감에 소송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달 10일부터 시작하여 고장을 바치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만 경회에서는 정해진 기한이 없은즉 구문적은 불태웠고 신문적은 고쳐 만들 기간이 이미 가까웠으니 빌건대 경중에서는 6월 15일까지 외방에서는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삼아서 납장하여 결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결절한 사건의 수를 매월 6아일에 계문하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외방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도의 도회소에서 원고 피고 중 한쪽이 경중에 있는 경우에는 도감에서 마땅히 정한 날짜 안에 납장하여 결절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연길도 갑산의 허천 등지에 화국이 말라 죽으니 논을 갈아엎고 메밀을 심다. 허천 등의 지경에 서리가 내렸다. 이달 초 4일부터 초 8일에 이르기까지 서리가 내렸는데 이날에 이르러서는 또한 그러하였다. 화국이 말라 죽으니 모두 변경하여 메밀을 심었다. 변경은
논이나 밭을 갈아 뒤집거나 논이나 밭을 번갈아 바꾸어 경작하는 것인데 가뭄으로 논의 물이 부족해지면 논을 변경하여 밭작물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우사단을 흥인문 밖에 세우다. 처음에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주례 원령 등의 책을 보니 제후가 상공에 우사한다는 글이 있었으므로 예조에 명하여 상과에 아뢰게 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예기 원령을 살펴보니 중하의 달에 여러 현에 명하여 우사하는데 백벽과 향사가 백성을 돕는 것은 곡식이 여물도록 비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주례의 사직 오사를 제사 지냈으니 가의에 말하기를 옛날 소의 아들이 네 사람으로 중이라고 하고 해라고 하고 수라 하고 희라고 하였는데 중으로 하여금 구망이 되게 하고 해로 하여금 육수가 되게 하고 수루와 희로 하여금 현명하게 되게 하고 전욱의 아들 여로 축용을 삼고 공고시 아들 구룡을 후토로 삼아 이 다섯 사람이 각각 그 능한 업으로서 관직을 삼았으며 살았으는 상공이 죽고 죽었으는 귀귀가 되었으므로 따로 오사로 일컬었다고 하였습니다. 춘추좌 시전에 말하기를 열산씨의 아들을 주라고 하는데 직으로서 삼아서 하나라 이전부터 제사 지냈고 주나라의 기가 또한 직으로 삼아서 상나라 이후부터 제사 지낸다고 하였고 오정은 가어와 같았습니다. 문은 통고에 말하기를 천자는 상제에 우사하고 제후는 상공에 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항목의 오정과 후직이 또 백성에게 공덕이 있었으므로 옛부터 상사가 있었습니다. 빌건대 고전에 의하여 동교에 단을 설치하되 유기를 같은 단으로 하여 매양 중하의 달을 당하거든 날짜를 골라서 제사를 행하며 제품은 산천단의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달았는데 이때 이르러 이를 쌓으라고 명하였다. 백벽은 제후이고 상은 은나라이며 오정은 오간의 장인데 오간의 목정, 화정, 금정, 수정, 토정이라고 말한다. 그 장은 구망, 축융, 욕수, 현명, 후토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에 상황을 맞아 광년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지극히 즐거워했으니 임금의 탄일이기 때문이었다. 세자와 여러 종친이 시연하였는데 세자 종친 대원 총재 홍부 상우군 황상대우군 황거한 중관 채한 등에게 각 말을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으니 홍부 황상 황거안이 모두 어전에서 한륙한 자들이었다. 이 품 이상에는 자문 의정부에다가 연회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올리는 축수제를 파할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변정도감의 사건을 결전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도록 명하다. 지평 이명진, 헌납, 김이상이 도감의 도청에 더불어 예를 다투다가 도감의 장무영사를 가두니 이에 제조관 등이 외걸하여 문외에서 판관 서승을 시켜 아뢰기를 대간에서 장무영사를 가두었으니 신등이 출사하기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조그마한 일 때문에 사기를 늦추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하고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사기는 일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각도 각 고을의 군기를 수리하도록 명하다. 정부에서 수교하였다. 각도의 병선을 더 만들어 여러 해안가에 두고 썩어서 패몰하게 하지 말라. 만약 위급한 일이 있으면 번하한 성군으로 하여금 다 배를 타게 하라. 번하는 번을 내려감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강변에 창름을 세울 것을 호조 판서 박신이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박신이 조온이 바야흐로 흐르는 창름이 없다고 하여 강변에다 40-50간을 짓도록 하니 임금이 농사일이 한창 바쁨으로 영선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하여 행랑에다가 저장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의한 우사의 신주 규격 등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우사의 신주 제도는 청컨대 홍무 예제의 사직의 제도에 의하여 높이는 2척 2촌이고 너비는 4촌 5푼으로 두께는 9푼으로 하고 부방의 높이는 4촌 5푼으로 저비는 8촌 5푼으로 하여 만드는데 영조척을 사용하소서. 제사에 임하여 작은 탁자를 단 위에 설치하여 안치하여다가 제사가 끝나면 이를 갈무리합니다. 위차는 구망, 축육, 욕수, 현명, 구토, 후직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사직의 신주를 갈무리할 곳을 물으니 이응이 대답하였다. 중국의 군사에는 신주를 갈무리하는 실이 없으므로 우리 조정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선농선잠의 신주는 제사 끝마친 뒤로 도로 싣고 와서 전사시의 창고에 갈무리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구처하지 않는다면 변두와 아울러 같이 차중을 실을까 두려우니 어찌 밝은 신을 공경하는 도리이겠는가. 그 전적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임금이 우사의 신의 명위 등급을 물으니 성석인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상정소와 더불어 이미 여러 해 신의 위치를 정하였으므로 오직 후직의 자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서경이 말하기를 수, 화, 금, 목, 토, 곡이라고 하였으니 곡은 토의 아래에 있다. 지금 바로 온갖 곡식을 뿌렸으므로 후세의 곡신으로 제사 지내니 지금 후토의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경등은 하윤 이직과 더불어 참작하여 시행하라. 부방은 신주 밑에 까는 네모진 받침이고 변은 제기의 일종인 변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마른 재물을 담아 신유의 왼편에 놓는다. 두는 제기의 일종이고 두는 나무로 만드는데 굳은 재물을 담아 신유의 오른편에 놓는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하윤이 통진과 고양포의 땅을 점유하고자 제방을 쌌는데 이 일에 협조한 관원을 파직시키다. 인형부 윤 이은과 경기 경력 이하를 파직시키다. 처음에 김훈이 경기 경력에 대해 하운 윤에게 고하기를 통진과 고양포 땅은 비옥하니 만약 제은을 쌓아서 조수를 막는다면 곡식 200녀석은 파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윤이 사위 총재 이승간을 보내어 가서 지품을 조사하고 드디어 이승간의 시키 아들 도총재하고 사위 참의 홍섭 예조판서 설미수 전사부령 하연 직예문관 박희중 등과 더불어 연명하여 고장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자 하니 이은이 감사가 되고 이하가 경력이 되어서 부군 갖고 올해 민정 700명을 징발하여 제방을 쌓았다. 수령으로서 혹은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몰래 중간에 시켜 이를 보게 하였더니 과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은과 이하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이리하여 헌부에서 이를 알고서 모조리 고장한 사람을 탄핵하니 임금이 장령 이휴이를 불러서 추역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휴이가 아뢰었다. 군정을 마음대로 조발하여 사역의 일에 시켰으니 그 감사와 경력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와 교통하여 백성을 징발하여 사사의 일을 경영한 자는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 말은 옳다. 그러나 본래 곡식을 심고자 하였으니 나라에 무슨 해가 되느냐. 다만 감사가 나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거직을 이미 면하였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느냐. 또 공신이 있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서 또한 논할 수 없다. 김훈이 하윤의 집에 드나들어 몰래 그 역사를 읽고 이미 또한 그 땅을 많이 점유하였고 이어는 또한 하윤의 뭉객이었다. 하윤의 문인 윤자견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고향의 방축은 소민이 원망합니다 하니 하윤이 웃으며 말하였다. 원망하는 자 미혹하다. 만약 제방을 살아서 물을 막아 비옥한 전지를 만든다면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사한 유관과 자사관 윤회종을 변정도감 제조사로 임명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장경을 개경사의 운반함으로 법석을 베풀다.
내자씨에 명하여 공판하도록 하고 또 정포 200필 저와 300장과 저포 마포 각각 3필을 포시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 세번째 기사 일본의 해적에게 잡혀가다 탈출해 온 중국 사람 서아단 등을 원주에 가서 살게 하다. 당인 서아단, 대아첨, 황기생 등을 원주에 안치하였다. 서아단 등이 일본의 적중에서 오니 예조에서 아래였다. 빌건대 외방에 두소서. 또 전에 온 당인 섭관생, 원지두 등이 모두 예빈씨의 여종을 아내로 삼았으니 또한 마땅히 아내를 데리고 외방에 거주하게 하소서. 임금이 허락하니 유사누리 말하였다. 예빈씨의 비는 구실이 있는 사람들이니 반드시 함께 보낼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부부는 인간의 대륜이니 어찌 강제로 다른 곳에 있도록 하겠는가. 당인은 중국 사람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 네번째 기사 도박놀이를 금지하라 명하다. 도대평 등 16인에게 각각 장 80대를 때리고 또 장용봉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또 그 스스로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전조의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비록 만전이라도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를 빼앗기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태조가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고 이때 이를 임금이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이에 유사에 내려 명하여 체포하고 엄중히 금지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 다섯번째 기사 금법을 어겨 얻은 물건은 관에 몰수하고 외인과 밀무역한 윤인부 등의 장 100대를 때리고 가산을 적몰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1일 개사 첫번째 기사 대신을 백악, 목명, 한강, 양진 등에 나누어 보내어 비를 빌다. 옥천군 유창은 백악에, 청성군 정탁은 목명에, 흥령군 안경공은 한강에, 판한성부사 최용소는 양진에 갔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1일 개사 두번째 기사 부녀자에게 장 100대를 때려 죽게 한 변정도감 관원을 사헌부에서 행문하다. 변정도감에 명하여 공사를 상피하는 제도 이외에 모두 방을 옮겨 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도감에 명하여 명문을 위조한 정적이 이미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 한쪽이 비록 명문이 없더라도 아울러 모두 중분하게 하였다. 그때 도감에는 한 늙은 할미가 망령되게 고하였기 때문에 장차 장을 때리려고 하니 그 아들 두 사람이 슬피 부르짖으며 몸을 대신하고자 하였으나 도감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하여 드디어 그 할미에게 장을 때려 며칠 못 가서 죽게 만들었다. 임금이 듣고 이에 명하였다. 도감에서 양쪽의 시비를 분간하여 망령되게 고하는 자는 헌부에 입문하고 헌부에서 공초를 받고 형조에 보내어 결장하고 도감에서는 형을 쓰지 말라. 만약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자는 헌부에서 다시 상세히 청리하라. 사헌부에서 변정도감의 관원을 행문하였으니 그 일찍이 내린 교지 안에 망령되게 오결이라고 고하는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몸을 수군에 충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도감에서 살피지 않고 부녀자에게 100대를 장 100대에 이르도록 때려서 죽게 만들었던 까닭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3일 을미 첫번째 기사 하윤이 노비 결성에 관한 사의 몇 조목을 올리다. 1. 변정도감을 관은 수가 많으니 어찌 사람마다 모두 바르고 일마다 모두 옳겠습니까? 혹은 편견으로 인하여 혹은 사사로운 뜻으로 인하여 사리상 중분하여야 마땅할 것도 또한 즐겨 수리하지 않으므로 소송하는 자가 답답하여 말을 하면 억지 변명을 한다고 주의에 돌립니다. 그러나 일찍이 내린 교지 때문에 헌사에 고할 수도 없고 또한 신문고를 쳐서 신문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한데 성현의 정치에서 상경인도 있고 권도도 있으니
만약 다시 하교하기를 사리에 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즐겨 수리하지 않는 자가 나 사정을 쫓아서 오결하여 정상이 현저한 자는 도감을 파한 뒤에 헌사에서 납장하고 계문하여 중형에 따라 논제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두려움을 알고 감히 비행을 저지르는 지는 못하여도 모두 지극히 공정한 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또 도감을 파한 뒤에 망령되게 고하는 법을 엄하게 세운다면 정장하는 자도 또한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일찍이 교지를 받기를 계산년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한 것은 모두 중분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실로 지극히 공정한 정치입니다. 이제 도감에서 여러 가지 곡절 때문에 즐겨 수리하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공정한 덕을 다 입지 못하게 합니다. 빌건대 신축년 이후와 무인년 이후에 중해의 고을에 정장하여 서로 소송하여 명문이 있는 경우와 신축년 이전에 양쪽이 대척한 적이 없이 한 번 득결하기로 정하여 명문이 있는 경우는 아울러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한 자의 예에 의하여 교지를 내려 모두 충분하도록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 곡절의 계략이 얼음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도감의 교지를 내렸다. 결절한 뒤에 타인의 노비를 ing집하거나 소량하는 자를 거집하는 따위의 일은 무인년의 한 해와 계사년 9월 초 1일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논하지 말고 하나같이 모두 납장하여 결절하라. 조부모나 부모나 나누어 주지 아니한 노비는 유약한 연한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납장을 허락하라. 오결한 관원과 오결이라고 망령되게 고하는 자는 사헌부에 이문하여 헌부에서 공초를 취한 뒤에 형조로 이송하여 결절하라. 만약 다시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헌부에 맡겨서 조사하여 밝히게 하라. 대책은 대질 변명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유정현이 북경에서 돌아와 중국 황제가 병사 100만을 이끌고 북정한 사실을 보고하다. 동판 의정부사 유정현이 북경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황제가 3월 27일에 병사 100만 명을 이끌고 북정하였는데 황자, 황손이 모두 호종하였습니다. 동궁이 남경에 있었고 호부상서하 원길이 북경을 유수하고 경하의 육부의 일을 총괄하였습니다. 북방 여러 나라가 모두 헌문기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5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현수하는 의식을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군신 상수례를 아뢰었다. 삼가 문헌 통고를 살펴보니 송조에서 정조 동지에 군신이 상수하였고 또 이르기를 탄성절에 군신을 관덕전에서 크게 연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도 또한 정조 동지 성절일에 군신에게 크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빌건대 조정의 예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일품 이상의 신하가 주로 헌수하도록 허락하고 또 행행하는 날을 당하여도 또한 유도하는 일품 이상 신하에게 이품 신하로 하여금 문안하도록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5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세자의 휘를 위조하도록 시킨 서연의 설이 권맹부를 순금사에 가두다. 서연의 설이 권맹부를 순금사에 가두었다. 중신부가 세자의 휘를 위조하여 찍은 원문을 가지고 연길도를 횡행하니 도수문사 이원이 잡아서 그 가져온 것을 물으니 권맹부가 나를 보냈습니다 했으며 그 일을 갖추하려니 이리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25년 태종 14년 5월 25일 정유 세 번째 기사 하윤이 고양포에서 재언을 쌓은 일과 관련된 설미수, 홍섭, 하구 등의 직사를 보게 하다. 설미수, 홍섭, 하구, 이승간, 박희중, 하연, 김훈 등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고양에 재언을 쌓은 일을 행문하여 점차로 하윤에게 미치게 되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6일 무술 첫번째 기사 경상도 선산 군위에 서리가 내리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6일 무술 두번째 기사 일본 우무이 원도효가 사람을 시켜 예물을 바치고 그 아비의 부음을 고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6일 무술 세번째 기사 중국 사람 석관생을 제때 보내지 않은 예조좌랑 이종규를 순금사에 가두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6일 무술 네번째 기사 수참에 명하여 와요의 뗄나무를 수송하지 말도록 하다. 와요의 시목을 수송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상류에서 나무를 베어서 수참으로 하여금 운반하여 와요에 바치도록 하였는데 올 봄에 별료를 파하라고 명하고 나무를 수송하지 말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별료 제조 박신이 잠정적으로 파하지 말고 그대로 나무를 운수하도록 청하고 박자청이 운수하라고 독촉하기를 심히 급하게 하였으나 수참별감 유항이 듣지 않고 즉시 서울로 와서 예고를 하여 아뢰었다. 강연안의 주현에서 여름철에 물 때문에 나무를 잃을까 염려하여 다 높은 언덕에 옮겨 놓았습니다. 또 신이 관찰하는 수참의 성분은 겨우 조운을 끝마치고 비로소 농사일을 보는데 만약 또 나무를 운수한다면 무슨 결el의 농사에 힘쓰겠습니까? 임금이 옳게 여겨 당초에는 수참의 사람도 또한 전지를 경작할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송하라고 명한 것이다 하고 이어서 하지하였다.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는 농한기를 기다려 수송하여 오라.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6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명나라에 조공할 박물을 잘 선별하도록 지시하다. 마땅히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고 지극히 정결하게 하기에 힘쓰라고 명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7일 기해 첫번째 기사 대신을 보내어 우사단의 비를 빌다. 처음으로 고망, 충융, 욕수, 현명, 후토, 후직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또 무당을 한강에 모아서 비를 빌었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7일 기해 두번째 기사 일본 소이전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8일 경자 첫번째 기사 기후가 가을과 같이 서늘하다. 이날 저녁에 유성이 천종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소리가 있었고 처음에는 병과 같았으나 나중에 이르러는 조금 커지고 청적색이었고 화염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달빛이 같이 밝았으며 한밤중이 되도록 또한 이와 같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8일 경자 두번째 기사 판의정부사 이직에게 북교 기우제를 행하게 하다. 친히 향축을 전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8일 경자 세번째 기사 동판의정부사 유정현을 변정도감 제주로 삼다. 이 앞서 유정현이 상언하였다. 신이 경사에서 돌아오다가 비로소 국경에 들어와서 중회에 따로 도감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방에는 각각 개수관에 변정도회소를 설치하여 백성들이 모두 달려가 농사를 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차사원이 도회소에 있으면서 창고에 정미를 내주는 자가 없으므로 백성들도 또한 굶주리게 되니 심히 백성을 아끼고 농사에 힘쓰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사물에 무정하는 것은 본조의 아름다운 법전이니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서 농사틈을 기다리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국가의 일 때문에 백성을 동원한다면 그 말이 옳다. 만약 변정이라면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니 농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을 제조관으로 삼아서 명하니 빨리 가서 일을 다스려 양천의 일을 먼저 결절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또 금으로는 죄를 범한 부녀는 노소를 논하지 말고 모조리 수속하도록 허락하고 남부 60세 이상도 또한 수속하도록 허락하라.
정민은 구워주었다가 받아들이는 쌀이고 무정은 춘분에서 추분까지의 농사철에 특별한 사건 이외에 잡다한 소송 처리를 일단 정지하던 제도인데 백성들을 귀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8일 정사 네번째 기사 호조참이 황자후를 경상도 고령에 보내어 의옥을 검열케 하다. 의옥을 살펴서 검증하게 하였다. 처음에 정복수가 그 도의 관찰사에 고하였다. 고령 사람 한상량이 집터 가운데 금 10점과 건반 8개, 사모 100개 2개를 얻었고 기타 보물도 또한 많았습니다. 관찰사가 한상량을 나오게 하여 이를 물어보니 불복하였다. 한상량의 아우 한상금이 고령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처형 병겸에게 이르기를 형 한상량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에 가서 금 일정을 가지고 하정성에게 뇌물을 주고자 하였으나 일이 발각되었으니 형세가 실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병겸이 듣고 하윤에게 고하여 하윤이 임금에게 상달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황자가 도착하여 이를 안핵하였으나 일이 사실이 아니었다. 마침내 한상량을 승방하니 하윤이 아랬다. 옛날에 하도 낙서가 반드시 야인의 바친 바일 것입니다. 이제 한상량이 얻은 바도 또한 혹은 왕자의 상서일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국문하소서. 임금이 그 청을 힘써 쫓아서 관찰사로 하여금 다시 안핵하게 하였으나 혐의가 없었으므로 또 석방하였다. 하도낙서는 중국 복귀시 때 항하에서 용마가 가지고 나왔다는 55점의 그림을 하도라 하고 하나라의 우임금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있었던 45점의 글씨를 낙서라고 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서산에 서리가 내렸으나 곡식이 죽지 않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마도 두지포 만호 사근다라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인구를 돌려달라고 청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일 에민 첫 번째 기사 82세의 글식하는 사람에게 쌀 2섭과 포 2피를 주다. 글식하는 사람은 이도마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일 에민 두 번째 기사 외구의 포로가 되었던 중국사람 김보노 등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김보노 등 3인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는데 일찍이 외구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온 자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 참찬 의정부사 이문화의 줄기 이문화는 인주 사람으로서 전공판서 이심의 아들이었다. 경신년 과거에 제1인으로 급제하여 드디어 우정은이 되고 세 번 자리를 옮겨 우헌납 예문은교가 되었고 이후부터 모두 관의 직임을 띄었다. 국초에는 좌관의 대부에 임명되어 여러 화직을 역임하였고 도승지로서 오랫동안 전선을 관장하였으나 소심하고 신중하고 치밀하였다. 김효년 생원시를 관장하였으며 첨서 의흥상군 부사에 올랐다. 임금이 즉위하여 의정부 문학으로 발탁되어 정부 육조로 떠나지 않은 지가 10년 동안에 2번 헌부의 장이 되었고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7세였다. 3일 동안 철저하고 부의를 후하게 내려주고 시호를 공도라 하였다. 이문화는 정교하고 민첩하여 시사에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일찍이 도평의사사, 수령관과 경기좌도, 경상도, 충청도, 서북면 감사를 지냈는데 서무를 잘 처리하였다. 아들은 이효인, 이효이, 이효래, 이효지, 이효신, 이효상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정숙 택주 권씨의 여종인 파독을 궁중에 들이고 대신 노비 3구를 내려주다. 처음에 권씨의 가비 파독이 무원군 민저의 집에 2년하여 궁전 안에 들어가 시녀가 되었다. 임금이 이를 사랑하여 다른 노비로 바꾸어 주려고 하니 권씨의 아들 이조판서 한상경, 우대연, 한상 등이 아뢰었다. 신등의 집에 노비는 넉넉합니다. 원컨대 파독과 형제 아울러 3구를 모두 바치고 감히 환수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들 모자의 뜻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여 우리 조종으로서 전해오는 노비를 주는 것이니 굳이 사용하지 말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첫번째 기사가 잠시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두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정관이 조운과 관련한 사일을 올리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이 도의 선군은 해마다 조준이 거의 4차례 이름으로 그 노고가 심하며 또 실롱합니다. 그러므로는 매번 조운할 때마다 진포에 이르면 곧 충청도 선군이 전수하여 경강에 수송하고 그 배는 진포로 돌아가서 전라도 사람에게 주도록 하소서. 병조에 내리니 의논하였다. 진포는 직노가 아니니 빌건대 충청도 고만양에서 양도의 성군이 교대하여 서로 죽받는 것이 거의 편익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세번째 기사 5개를 했다고 허망한 신소를 제기한 호조참이 이옹의 죄를 용서하다. 이옹이 망령되게 5결이라고 고하여 변전도감에서 그 사유를 갖추어 헌부에 임문하여 또 그를 가두게 하였다. 이옹이 곧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옹은 교시를 맨 먼저 범하였으니 죄가 있음이 확실하다. 다만 잠재 때에 시종한 노고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네번째 기사 전라도 지고부군사 유유령이 교수 학장의 대우 개선에 대해 상서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거기 생각건대 인재는 풍속을 교화하는 권한인데 인재를 교양하는 것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에서 주부에서는 교수관을 파견하고 군현에서는 학장을 두었는데 학장이 된 자가 혹은 부임하지 않으니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드디어 군현으로 하여금 한갓 학교라는 이름만 있고 실효가 없으니 그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교수와 학장은 공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학장은 곧 종신토록 천전하는 길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공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않으면 비록 당우의 치하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와 학장은 공이 같은데 상이 다른 것은 진실로 성대의 하나의 결함입니다. 빌건대 문간 6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 3경에 능통한데도 2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청거하게 하여 유아 군도가 되는 자격을 허락하고 그 계율을 정하여 감사는 교수관의 예에 의하여 공적을 살펴서 포평하소서. 공적이 있고 고만인 자는 혹은 친전하거나 혹은 가자하고 또 교수관으로 하여금 옛날 내외사의 예를 못 받게 하여 기사의 임무를 겸하여 띄우고 무릇 풍속의 미학과 수령의 덕실을 세초를 당할 때마다 춘추관에 보고하여 골계를 보이소서. 이조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니 한상경이 아뢰었다. 육조 당상들이 모두 이르기를 학장을 훈도로 임명하면 관작을 남발하는 것이라 합니다. 교수관이 기사를 겸하는 것은 곧 감사가 기록할 만한 것을 춘추관에 임문하는 예이니 어찌 반드시 겸하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다면 유유령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5번째 기사 철원군 윤자당을 명나라에 보내 황제의 기거를 헌문하게 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6번째 기사 동교에서 토룡에게 제사 지내고 비를 빌다.
태중시로 27권 태종 14년 6월 2일 개묘 7번째 기사 예조판서 석석인의 졸기. 석석인이 개사에 참여했다가 졸중으로 말을 하지 못하여 부축해 나오는데 곧 절명하였다.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고 중간을 보내어 조문하고 부위로 쌀콩 50석 종이 150권을 내려주고 시호를 정평이라 하였다. 사신 유사누리 말하였다. 석석인은 천품이 바르고 밝으며 행동이 온화하고 양순하고 청환과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일찍이 거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조정의 복명사신으로 가서 독하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예조 판서가 되어서 또 사리에 어둡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오히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독하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음 즉 사살의 무역을 해서 돈을 번 것을 말한다. 태중시로 27권 태종 14년 6월 3일 갑진 첫번째 기사 소문을 듣고 은봉현 화척의 검은 말을 바치라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운봉현 화척의 흑말을 바치라 하였으니 이것은 양말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화척은 버드나무 세공이나 도우를 전업으로 하던 천민이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6월 3일 갑진 두번째 기사 양인 신분을 해달라고 고한자가 종천된 뒤에 그 주인이 죽이는 것을 금하다. 소량한 자가 종천한 뒤에 그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금하고 헌부로 하여금 핵실하여 죄를 결단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6월 3일 갑진 세번째 기사 각종 제사에 내보내는 관리의 등급을 정하다. 대사는 1품으로 중사는 2품으로 소사는 3품으로 항식을 삼게 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6월 6일 정리 첫번째 기사 유성이 구진 가운데 나와 북방으로 떨어지다. 그 모양이 작은 장과 같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6월 6일 정리 두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궁녀를 3번으로 나누어 입시하게 하다. 궁녀에게 명하여 3번으로 나누어 입시하게 하였다. 세자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뭄이 심하니 이것이 궁녀들이 원하는 소치인가 합니다. 원컨대 궁녀로 하여금 윤번으로 입시하게 하여 남녀의 정을 다하게 하면 그의 화기에 이르러서 가뭄의 죄를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곧 명하여 번을 나누어 입시하게 하고 세자가 전으로 돌아가서 또한 3번으로 나누어 입시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6월 5일 정미 세번째 기사 남교에서 토룡에게 제사 지내다. 육조 판서가 청하였다. 음양이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약주로 끊었습니다. 신등은 전하가 근심과 피로로 병환이 나실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오직 가문만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성품이 술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 맹인들에게 배우는 것을 점치게 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6월 6일 정미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수직에 빠진 금이 절제사도 총재 하구와 총재 이갱을 논죄하다. 하구 등은 매번 유구를 칭탁하고 입직하지 않으므로 병조에서 청한 것이다. 임금이 파직하고자 하여 잊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절제사를 입직하게 하지 말고 품질이 낮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를 대신하도록 하라. 이 응명이 진언하였다. 재상이라도 그 직임을 당하지 못하면 진실로 마땅히 율에 의하여 과제합니다. 전하가 너그럽고 인자하여서 매번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까닭으로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이른 것이니 마땅히 이들에게 죄를 주어 그 나머지 무리를 경계하고 급히 성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이것을 옳게 여기어 하구와 유갱을 불러서 꾸짖고 용서하였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거무에 골직하는 자가 있으면 간호 4-5명을 가두었다가 수일 지난 후에 놓아주도록 하라. 유갱은 이천후의 아들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6일 정리 5번째 기사 변정도감의 노비 송사 처결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라고 명하다. 경상도 관찰사 한웅이 보고하였다. 국가에서 병정도감을 설치하고 달을 정하여 판결함으로 송사하는 자가 농사를 돌보지 않고 길에 내왕하는 자라 끊임이 없으며 또 큰 가뭄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송사를 듣지 말고 잠시 가열 처리되기를 기다리도록 하소서. 사원부 대사원 유관 등이 장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날이 가물거나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운행입니다. 9년의 큰 물이나 7년의 가뭄은 요 임금이나 당 임금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기가 몹시 심하여 산천이 바싹 말라버리는 것은 주 성왕의 공구수성할 바를 보인 것이요. 가뭄이 재앙이 되지 않고 백성이 병들어 죽는 자가 없는 것은 인정을 시행함이 본래 민심에 흡족하여 원망함이 없는 까닭입니다. 3대 이후로 역대의 임금이 모두 제1을 만났는데 공구수성을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혹은 궁인을 골라서 내보내고 혹은 감선하고 철학하고 혹은 죄수들을 자살하시리고 혹은 궁핍한 백성들을 진율하여 무릇 천심에 이르는 길을 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먹는 것을 백성은 어뜸으로 여기고 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좌시만 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가 대소 원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노비를 쟁송하고 동기를 상해함으로 그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도감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결절하도록 하였는데 소송하는 자는 이 욕에 이끌려 중해로 왕래하며 소와 말에 짐을 싣고 길에 내왕하는 자가 끊임이 없으니 그 사이에 어찌 원망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이 일은 비록 가뭄의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쌓여서 오래되면 화기를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뭄의 때를 당하여 오로지 쟁송만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7, 8월 사이에는 잠시 경유의 결송을 중지하고 8월 보름 이후를 기다려서 다시 하여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전 예문관 대제학 정의호도 또한 상언하여 변정도감을 파하도록 청하였다. 전편 판안변 도호부사 이흥이 상서하였다. 물이 모이면 다투는 것은 형사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쟁송은 끝이 나기 어려우니 형조 도관을 설치하여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웠는데 정축 무인년의 태조가 전조 말 견병의 해를 염려하여 따로 도감을 세워서 여러 해 동안 쟁송을 하나같이 모두 변정하였으나 아직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가 저기한 이래로 교조를 닫고 밝혀서 유사에게 책임지고 이루게 하였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자는 기내에는 도관에서 지방에는 감사와 수령이 또한 변정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도감을 세워서 인심을 분란하게 하여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게 하겠습니까? 3월에 무정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물며 6월에 먼 곳 사람들이 한정된 달수의 명령을 듣고 비록 농사일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국령에 정한 시기를 놓칠까 심히 두려워하여 빌렸다고 이끌고 곡식을 메고 바삐 돌아다니며 패농하는 자가 많으니 그 해됨을 말도 다할 수 없습니다. 또 인심이 화합한 뒤에 천지의 마음이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가뭄달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각각 그 주장을 옳다고 하고 입을 비죽이고 서로 힐난하면 곧 인심이 어찌 화합하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만약 도감을 급히 개혁할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농한기를 기다려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좋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명하였다. 호강한 사람이 간사한 꾀로 양인을 억눌러 천인으로 만드는 따위의 일을 변정하여 원통함이 깊이고 없게 하고 금년 겨울에는 각각 노비 공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이미 입법하였으니 어찌 갑자기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중요에서는 변정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기필코 7월 금음 때에 다시 청리하도록 하락하라.